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 등 남해안 남중권을 중심으로 개최하자는 움직임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 영역의 힘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자는 취지로 영호남 추진협의체가 곧 출범하게 됩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호남 남중권 9개 시군의 시민활동가 4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던 지난 9일 여수시청 대회의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즉 COP 유치를 위해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오갔고 시민 추진체 결성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10명 안팎의 공동위원장들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과 시민활동, 지원협력 등 3개 분과를 이끌어가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참여 의지를 밝힌 단체만 모두 40여 군데. 호남권은 물론 영남권 시민단체들도 연대에 적극 가세했고 앞으로 각 지역의회와 경제계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동서포럼의 각 지역 회원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서로 민과 관이 합심해서 COP를 유치하는 것을 국가사업으로 유치해 오자. 추진위는 오는 24일 본격적으로 깃발을 올립니다. 이곳 세계박람회장 야외 공연장에서 유치 선언식을 겸한 출범식을 열어 시민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예정입니다. 2022년 유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논의의 진전을 서둘러야 할 상황. 늦어도 내년 초 국가사업으로 확정돼야 하고 남해안 남중권 개최의 국민적 공감대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 기후변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분과 또 박람회 주제 정신이 우리 여수의 남중권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보다 더 당위성과 명분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유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지역을 내세울 계획입니다. 영호남 시민사회의 결속이 여수 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며 세계의 이목을 다시 끌어올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티롤주와 우호 교류를 체결했습니다. 김영덕 전남도지사는 지난 13일 오스트리아 티롤주 청사를 방문해 군터 플라터 주지사와 회담을 갖고 신재생 에너지와 농축 산업 등 다양한 분야 교류를 위한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티롤주 출신으로 고흥 소록도 한센일들을 위해 40여 년을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추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우호 교류 체결에 이어 인스부르크 요양원을 방문해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만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순천시가 청소년 행복도시 기반 조성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청소년들이 다변화 사회에서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행복도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소년의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평균 연령 75세 시골 마을 할머니들이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미술 교육이 자리를 잡으면서 할매 화가들의 남다른 열정이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내내 농산일로 바빴던 할머니들이 마을 회관으로 속속 모여듭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화가님들 오시네. 아이고 그동안 잘 계셨어요. 미술 수업으로 더욱 끈끈해진 우애 덕에 가족 이상의 정도 느껴집니다.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그림붓을 들기 시작한 건 올해 봄. 평균 연령 75세의 고령이지만 도화지에 그려내는 열정만큼은 주민들의 감동을 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색깔 쓰는 것도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물감 섞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어떤 그림을 아마 그리자고 하셔도 즐겁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애초 이 사업은 마을 곳곳을 담아내기 위한 지도 그리기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온 어르신들의 그림이 색다른 감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시회까지 무사히 마친 할머니들도 자신들이 이뤄낸 성과가 뿌듯하기만 합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수업에 참여했던 수고가 이제는 할매 화가란 애칭과 함께 뜻깊은 결실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리니까 잣대를 대갖고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이 제일로 편했고 또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그리 즐거웠어요. 할머니들의 메말랐던 감성에 단비를 뿌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역할도 남달랐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 마을 공동체 사업 대상지가 되기까지 땀 흘려 발품을 팔고 기관들의 재능 기부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동료를 이어온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배움의 기쁨을 좀 드리고 그런 여가 생활을 통해서 이런 농촌의 어떤 그 삶이 좀 더 이제 풍요롭고 여유로워지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홍보를 위한 추가 전시회 개최는 물론 주민들의 참여 확대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할매 화가들. 삶이란 도화지에 열정이란 물감을 덧칠한 할매 화가들의 노력이 수학의 계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곧 그립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순천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고들빼기가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이 고들빼기를 활용한 6차 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산 아래 자리 잡은 넓은 밭에 푸른 잎의 채소가 빼곡하게 자라 있습니다. 쌉싸름한 맛과 향을 지닌 순천의 대표적인 농산물 고들빼기입니다. 뿌리가 상하지는 않을까 농민들은 여름 내 기른 고들빼기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확합니다. 채소 요거 흙 중에서는 요거 제일 어려워. 자주 안 거서 뽑고 또 많은 데가 있으면 싹 썩어버려. 비가 왔자면 이거 다 속아내고. 순천 별량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들빼기는 한 해 400톤,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확하지 않고 뿌리가 굵은 것만 골라 몇 달에 걸쳐 순차적으로 출하하는 것이 특징인데 면역력을 높여주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 일대 450여 농가가 연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계속 해내기 때문에 굉장히 농가의 소득이 많고요. 2차 가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들빼기를 이용한 6차 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고들빼기를 직접 수확하고 이를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엔 지난해에만 3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유래 같은 거 또 성분 같은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이 그냥 김치만 담아서 먹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알고 먹으니까 더 몸에 좋겠죠? 순천의 오랜 특산물인 고들빼기가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청렴 행정 구축을 위해 부패 신고자 보상금을 최대 20억까지 지급합니다. 순천시는 부패 행위의 근절을 위해 부패 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순천시 부패 행위 신고 처리와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또 부패 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이나 사업 등의 예산 절감을 가져오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도가 시군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동절기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에 대비해 오늘부터 생후 6개월에서 12세 사이 생애 처음 예방접종 어린이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임신부와 태아,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의 임신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과 주민 소득을 늘리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만든 시설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마량항 북카페 전망대인데요. 개장 반년이 채 안 돼 건물 보수에 나서는 등 문의뿐인 북카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진군 마량항에 자리한 북카페 전망대입니다. 착공 4년여 만인 올해 4월 바다 위에 문을 열었습니다. 배구장보다 좀 더 큰 면적의 2층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3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북카페 안에 들어와 봤습니다. 탁자와 의자가 몇 개 있을 뿐
책장은 거의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곳곳은 현재 보수 중입니다. 보수 중이라고 많이 써져 있던데. 누수가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누수요? 네. 어디가 누수가 됩니까? 여기서. 물이요? 네. 공모 당시 이 북카페 전망대의 목표는 그럴싸했습니다. 연간 2만 명이 오게 만들어 수익 1억 원 이상을 올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개장 반년이 다 됐지만 사실상 문입뿐인 북카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4월 6일 날 개장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북카페를 둘러싼 강진군의 부실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사 과정에서 국가 어항시설인 마량항의 방파제를 훼손했습니다. 공유수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 적발됐고 부실 공사와 안전 문제로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장밋빛 계획으로 예산만 받으면 그뿐. 강진군의 마량 북카페 전망대는 사업 진행도 사후 활용 계획도 엉터리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네, 회비와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순천 모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이번에는 선수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풀려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 운동부가 10명의 선수를 15명으로 부풀려 등록한 뒤 도교육청과 자치단체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도 체육회는 학부모들의 회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A코치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적발된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가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1,392곳의 주유소가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도내에서도 102곳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경고나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쳐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수 돌산대교의 통행이 통제됩니다. 여수시는 교량 보수 공사를 위한 통제 조치가 시작됨에 따라 오늘부터 돌산대교를 경유하는 전 노선의 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통제 상황을 모르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정보 전광판과 시 홈페이지, 교통방송 등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개통 35년째를 맞은 여수 돌산대교의 케이블 교체 등을 위해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102일간 교량 통행 중단 조치에 나섭니다. 보강공사에 들어가는 시립도서관의 장서들이 공사 기간 중 시민들에게 장기 대출됩니다. 여수시립도서관은 다음 달부터 보강공사를 시작하는 율촌도서관의 장서를 묵히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원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내년 4월 15일까지 장기간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삼숙 여수시립도서관장은 5만 4천여 권에 이르는 율촌도서관의 장서를 5개월에 걸친 공사 기간 중 필요한 시민들과 단체들이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장기 대출을 기획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을 앞두고 지주 대표단 구성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부지 확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오는 18일 3차 주민설명회에서 지주 의견 반영과 감정평가 업체 선정을 위한 대표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양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어 해당 지역 지주 530여 명과 협의 절차에 따라 사업 진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쯤이 되면 어제만큼이나 볕이 뜨겁게 내리쬐서요. 한낮에 서울이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도 또 공기도 깨끗한데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낮이 되면서 거치겠고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로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오늘 하늘만큼이나 청명한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